안녕하십니까. 시사 예능계 평정을 꿈꾸는 부산 시민의 시선 맞춤 시사 토크쇼 시선 뉴스톡 회색 마이크 정남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할 든든한 두 분 스포츠 토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입담에 수다하면 빠질 수 없는 부산의 시민농객 고독설 이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진실만 향해 끝없이 달리겠습니다. 팩트체커 안상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두 분, 야, 시선 뉴스톡이 이제 10회 이상 넘어가니까 카메라 마사지 효과가 제대로 발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충분히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느낌이 오십니까? 예, 오네요, 막. 저희 부모님이 예. 시선 뉴스톡 상당한 네네. 애청가신데 뭐 저보고 날이 갈수록 얼굴이 좋아진다고. 그래서 제가 이번 자리를 빌어서 저희 메이크업 선생님한테 감사 인사를 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카메라 감독님. 카메라 감독님은요, 잘 잡아주시는. 카메라는 뭐 알아서 되겠죠. 뭐. 근데 하도 두 분이 네. 이 똑똑하시고 하시니까 저는 이 공부를 많이 하게 돼요. 오. 평소보다. 네네. 점점 뇌생남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라고요? 저 뇌생남 아니, 누가 뜻 알고 계시는 거죠? 그냥 뇌가 뭐 괜찮다 이거 본인 스스로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 그렇죠? 아니니까. 근데 뭐 저희 회색 마이크도 뭐 네. 가면 갈수록 미모가 뭐 상당한 뭐 계속 숨겨졌었어요. 해마다 리즈 갱신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표 안 나는 뭘 하는 것 같아. 요즘 아주 둔드리지 않습니다. 일단은 앞에 계시는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또 잘 잡아주시고 우리 메이크업 선생님이 잘 해주시고 또 다 우리 제작진 여러분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 덕분 아니겠습니까? 뭐 오늘도 좀 칭찬 잘 나가고 있죠. 리즈 갱신. 아 정말 훌륭한 단어입니다. 근데요 이런 리즈 갱신을 하는 사람이 저 말고도 또 있어요. 바로 BTS. 예. 그 신곡 버터로 기네스 기록을 무려 5건이나 추가를 했습니다. 대단하죠? 일단 박수. 자랑스럽어요. 자랑스럽어요. 이게 신곡 버터의 뮤직비디오가 공개 하루 만에 1억 820만 뷰를 기록했고요. 유튜브에서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본 영상, 유튜브에서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본 K-팝 그룹 뮤직비디오로 등재가 됐습니다. 와, 하루 만에 1억 8천만 뷰? 네네. 와, 이거 기록 이름도 화려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무슨 아우, 기록인지 정말. 잘 모르긴 한데 뭐 대단하다는 5개라니까 예, 대단한 솔직히 근데 더 신나는 거는 또 BTS가 또 우리 부산 사람들 아닙니까? 오. 지민은 금정구 출신, 예. 정국은 북구 출신. 와, 자랑스럽다 진짜. 부산 아, 좀 연락이 좀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냥 뭐 부산 왠지 뭐 부산 출신이라는 그러니까 사람이 부산 있는 거지.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도 우리 굉장히 뿌듯해지는 네, 거 약간 민족주의 비슷해. 일단 뭐 부산이 키웠다고 보고 우리가 뭐 마음껏 자랑해도 안 이거 돼요. 고기 마시고 물 마시고 자랐는데. 바다. BTS 축하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야. 동생들 축하해. 봐, 부산 우리 부산 아이가. 저 오늘 아침에 오면서 들어봤는데 노래 진짜 좋습니다.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BTS의 진기록 행진이 쭉 이어지길 바라면서 예, 시선 뉴스톡 역시 시사 예능 기록을 갈아치울 수 있는 신선하고 파격적인 토크로 여러분 곁에 남겠습니다. 자, 시선 뉴스톡 오늘의 첫 코너 시작합니다. 위클리 B급 뉴스 탑3 지금 출발하죠. 1회 한라꽃 갖고 갔습니다. 부산시가 자기들 시유 재산이라면서 구군이 잘 쓰고 있던 체육공원을 이제는 돌려달라고 멀쩡한 체육시설 다 뽑아버리면서 갖고 가더만 그 후에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골칫덩이가 되고 있습니다. 돌아봤더니 쓰레기에 개똥에 아이고 정말로 이러려고 갖고 갔습니까? 예? 20년 동안 체육공원이 있었던 데라고는 못 믿을 정도인데요. 아니 저게 뭐 하는 겁니까? 부산시가 처음에 이 땅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뭔가 대단한 걸 할 줄 알았는데요. 부산시, 좀 실망입니다. 여기서 끽 저기서 쾅. 이 소리는 빗길 교통사고에서 나는 교통사고 효과음입니다. 최근 비가 자주 내리면서 빗길 교통사고가 큰 폭으로 늘었는데요.
비가 내리면 도로는 더 미끄러운 데다 운전자 시야는 물안개 때문에 좁아지는데 이걸 감안하지 않고 맑은 날 달리듯이 달리다 보니 이렇게 사고가 나는 거죠. 빗길에서는 20% 이상 감속 운행, 운전자라면 면허시험 칠 때 다들 공부하셨을 텐데 잊으시면 곤란합니다. 특히 올여름은 작년처럼 비가 많고 폭우도 잦을 거라고 하는데요. 운전자 여러분, 빗길 교통사고 방어 운전에 반드시 진심이어야 합니다. 부산의 교통지옥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빗길에 3분 먼저 가려다가 30년 먼저 가는 수가 있습니다. 빗길에서는 더더욱 심해지겠죠. 여러분, 빗길 안전운행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나라에 기증한 미술작품과 문화재는 과연 어디에 털을 잡을까요? 지자체마다 당위성을 내세우면서 옥신각신하는 가운데 부산시 역시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SNS에 각오를 다지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결코 유치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경쟁에 뛰어든 자치시, 구, 군이 모두 15개. 그런데 황희 문체부 장관이 수도권의 건립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지자체들이 발칵 뒤집히기로 했습니다. 사후 기증이라는 좋은 일 하려 했다가 지자체끼리 감정 싸움하는 모습이 조금은 씁쓸합니다. 고 이건희 회장도 이런 모습 보려고 컬렉션 기증한 건 아닐 텐데요. 맛 좀 적당히 하시고요. 그런데 저도 부산 사람인지라 부산에 유치되면 좋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부산 시민의 시선 맞춤 시사 토크쇼 시선 뉴스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메인 코너 다 같이 외쳐볼까요? 이게 무슨 일이고? 예. 요즘 날씨가 진짜 더워졌어요. 하긴 달력상으로 보면 여름이긴 한데 진짜 덥죠. 그리고 이상기후 때문에 폭염도 많고 비도 많이 내린다는데 좀 벌써부터 좀 걱정돼요. 예. 그래요. 저는 보니까 올해 많이 덥다는데 계속 물에 담가놔야 돼요. 수육처럼. 그 여름에 저 별명이 육수거든요. 물에 물가 푹 있어야 될까? 담겨져 있는 건 좋은데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꼭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당연합니다. 기본 아닙니까 요새는. 기본 그렇죠. 아닙니까? 그거는 지키고 해야지. 근데 이 기본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이런 걱정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걸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그림들을 여러 곳에서 좀 목격을 할 수 있어서 더 안타깝습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바닷가 공원인 수변공원 아시죠? 한 번쯤 가보셨잖아요. 술 많이 먹죠. 예, 거기가 요즘 수변 술집으로 변모했다라는 소식입니다. BTV에서 이미 취재한 바 있는데요. 일단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지난달 30일 오후 8시쯤 광안리 해수욕장 옆 수변공원입니다. 바닷가 콘크리트 바닥마다 젊은 남녀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습니다. 캠핑용 의자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자리엔 술이 놓여 있고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은 채 얘기를 나눕니다. 한 자리에 4명 이하로 앉아 있지만 거리 두기는 지켜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7월 수영구청은 공원에 울타리까지 치고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입장객은 발열 체크를 하고 QR코드로 등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출입이 자유로워 보입니다. 시청자가 보내준 영상을 토대로 수영구청에 문의했더니 지난 7일부터 통제하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QR로 이제 인증을 하는 거 말고 이제 더 간단하게 안심콜로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기록을 남기고 지금 현재 저희가 5월부터 6월달까지는 금토일만 우선은 안심콜 진행할 계획이거든요. 네. 시간은 18시부터 24시까지. 그 내용에서 수영구청 관계자 말씀 들어보셨겠지만 구청에서는 분명히 뭘 하고는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작년에 그렇게 철저하게 출입이 통제됐던 거에 반해서 올해는 확실히 좀 허술해 보인다라는 게 허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요 근래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된 것도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단계가 조정됐다고 하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거든요. 맞아요. 저희 술집 10시까지 영업하는 거, 영업하시는 범위가 좀 더 넓어지고 유흥업소 같은 게 영업이 재개되고 그게 좀 달라지긴 했지만 10시까지 영업하는 건 그대로고 5인 이하
오케이 하는 것도 그대로인데 위반 사례가 보인다는 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5인 이상 집합 금지이기 때문에 4명씩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바로 옆에 앉아 있는 돗자리랑 일행인 경우가 정말 허다하고요. 사실 낮에도 공원 같은 데 가보면 이런 거 정말 많거든요. 맞습니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런데 이제 수영구청이 지난 5월 7일부터 밀락 수변공원의 출입구 6곳 중에 3곳을 일단 통제를 했고요. 예.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2,000명만 동시에 머물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잘했네. 첫 시행 3일간 얼마나 왔을까요? 아니 이게 지켜졌을까요? 잘 지켜졌으면 저희가 방송하겠습니까? 뭐 안 그러네요. 지켜졌으니까 방송하지. 예, 예. 그렇죠. 아니 그 뭐 물어보는 게 이유가 있지 뭐. 죄송합니다. 생각이 좀 짧았네요. 예. 정답은 역시 안 지켜졌고 이날 온 사람이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10,000명 왔습니다. 10,000명. 아이고야. 10,000명? 네네. 3배 넘네? 아니 뭐 5배네. 다섯 배네, 다섯 실제로 배. 지난 주말에는 수변공원 출입구로 이제 이용해서 들어가려는 사람이 긴 줄을 섰다라고 할 정도니까 어마무시하죠. 수영구청에서 작년부터 밤 12시 넘으면 그 수변공원 가로등도 끝나고 했었거든요. 저도 이 내용 들었는데 여기 복병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CCTV도 설치했고 다 좋은데 불을 꺼버리니까 사람들이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단속도 안 되고.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아. 예. 가로등이 꺼진 상태니까 사람들이 또 십시일반 모여가지고 한잔 하시고. 참 대단하다, 생존. 예. 네. 그러니까 가로등 꺼지니까 CCTV가 찍어도 무용지물이고. 예. 누군지 모르.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위험하다는 겁니다. 맞아요. 예. 수변공원 물 실제 가보시면 그 굉장히 미끄러워요. 이끼 맞아요. 같은 게 껴가지고 그 잘못하면 술 먹다 앞으로 자빠집니다. 그거 진짜. 그러니까 한낮에 가도 그 주변으로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 수변공원 관리하시는 분한테 직접 저희가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예, 영상 한번 보시죠. 한 대견대까지 갔다 오겠다. 내기 하자 이래가지고 한 친구는 문각을 하는데 자기는 갔습니다. 가는 중간중간 가다가 경찰관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배가 들어가가지고 후승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술을 먹고 이 경계선을 넘어가서 여기 미끄러기가 다치는 사람은 문역이 많습니다. 하여튼 말 안 듣는다. 계속 이상한 데 가려고 한다. 코로나19 시대에 진짜 시민 의식이 제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게 경찰이 단속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수영구청도 뭐 계도 기간을 좀 한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의식입니다. 의식. 예. 막 술 먹고 지금 통제가 안 되잖아요. 막말로 그냥 뭐 깔끔하게 먹고 가면 되는데 완전 무슨 술병공원이지 이게. 근데 이런 거는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좀. 확인해야죠. 그래서 좀 지금은 상황이 좀 나아졌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직접 확인을 하러 갔습니다. 또 그분 갑니까? 제가요? 아니요. 그분이요. 간다 김 PD. 예. 자, 다 같이 외쳐볼까요? 간다, 김 PD! 거리두기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통제를 하고 계신지. 지금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은 천명선에서 지금 이제 통제를 한번 해보려고 저희가 이제 토요일이나 이런 사람이 많이 올 때는 찼다고 판단될 때 미술 작품으로 400개 구역에 저희가 만들어놓은 네모칸에 찼다고 생각할 때는 아예 그 이후부터 출입을 통제를 할 겁니다. 직원들이. 그러니까 12시까지 통제하고 이렇게 잠가놓고 가는데도 그 이후에도 또 조금 그런 담을 넘어가지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야외에서 이제 10시 돼가지고 풀리고 나면 이쪽으로 나와요, 야외. 그러다 보니까 여기 통제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20, 30대 젊은 발산이라 그런 통제하는데 이제 담배라든지 술을 먹고 나면은 이 사람들 자체가 조금 이제 그런 풀립니다.
그래서 통제하기가 어렵죠. 사람들이 계속 밀려오니까 이걸 민원 처리를 해결하기 참 힘드시잖아요. 지금도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좀 어떻게 좀 시민들이 좀 이걸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든지. 어느 정도 일부 간다고 생각하는 주말에는 안 가요. 새벽까지도 먹을 경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더 문제는 4인, 5인 이하 이렇게 했는데 8인 이상 이제 합석하는 경우 여기가 보면은 젊은 남녀가 오다 보니까 4명 일하다 보니까 8명 합석하면서 이게 위반을 하는 거예요. 5인 이상 금지 그 법을 위반하니까 그걸 단속하는 게 떼기가 더 힘들죠. 그때 시비가 하루에 주말 같은 경우는 맥살을 한 10번 정도 잡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수변 공원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러면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 안 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순 아닙니까? 이게 지금 현행 공원법상에 자연공원을 망치는 치사, 뭐 음주, 흡연 등 행위는 금지돼 있어요. 그런데 밀락 수변 공원이라고 저희가 지명을 쓰지만 네. 여기가 공원이 아니고 그 파도 범람을 막기 위한 공유 수면이라는 겁니다. 공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공원법 적용을 안 받고 뭐 그래도 이제 안전상 뭐 이렇게 저희 뭐 구명조끼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안전위원도 없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음주를 하거나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바로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관련 법률이 없는 겁니다.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수영구청에서도 지금 이 수변공원을 폐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진지한 논의를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뭐 또 이런 거에 대해서 공원 폐쇄에 대해서 또 다른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아시겠지만 들으셨어요. 그 서울의 그 한강에 왜그 안타깝게 네, 네. 아, 한강 그 의대생 실족사 네. 사건. 네. 저도 사실 변호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상황을 한번 변호사로서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많이 의심스럽기도 하고 미심쩍기도 한데 문제는 수변공원에서 이런 일이 안 벌어지려고 뭐 그런 법이 없으니까 저희도 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방금 이 이야기랑 수변공원 폐쇄랑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공원에서 좀 이 술 마시다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아예 금주구역으로 지정해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자. 뭐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뭐 또 이런 취지로. 예.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한강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30일 시행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현재 서울시내 음주 청정지역은 도시공원인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등 22곳이며 한강공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음주금지 관련해서는 현재 검토 중으로 의견 수렴을 통해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위험할까봐 원인이 되는 걸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구더기 무거워서 장 못 담근다 뭐 이런 것처럼 보이네요. 예. 저는 벼룩 잡으러다가 초가상간 태운다 뭐 이런 속담 생각나요. 예, 오세훈 시장은 현재 좀 한 발 물러서서 바로 시행은 하지 않고 뭐 6개월 정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 뉴스에서 봤거든요. 예, 했는데 지금 수변공원 상황과 비교를 해보면 결국 비슷한 원인과 결과로 폐쇄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변공원의 질서가 흐트러지고 또 범법 행위가 늘어나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폐쇄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 이게 자유를 제한하는 거는 상당히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을 해야 되고 이게 예를 들면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 올 때마다 자유 계속 제한할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식당 같은 데 문을 왜 열어요? 그러니까 형평성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잘 지켜왔으니까 수변공원도 지금 저희가 지금 잘 지켜온 것처럼
규칙 만들고 또 뭐 이렇게 거리두기 뭐 하고 또 거기 조금 뭐 인력 투입해가지고 사람들 좀 정리시키고 이러면은 충분히 막아낼 수 있지. 아예 폐쇄한다. 그러면 또 그거 수변공을 즐기는 많은 그렇죠. 우리 부산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게 될 것 같아서 저는 반대합니다. 예. 동의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많이 와오는 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폐쇄해버리면 사실은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술도 이렇게 밤 10시 이후로 못 먹으니까, 그리고 또 여름 되고 이런데 더워서 나올 수도 있고 이런데, 정말로 술 안 먹어도 거기서 그냥 바람 쐬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앉아가지고 그냥 광안대교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아예 폐쇄해버리면 그걸 또 못 하는 거고.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아까 이게 거리를 둔다든지 아니면 안에 시스템을 딱 만들어가지고 딱 인원수 제한 딱 정확하게 하고, 그 아까 뭐 관리원 뭐 그렇죠. 쓰든지 일자리 창출도 되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폐쇄는 안 된다. 허나 좀 규칙을 정확하게 좀 타이트하게 정해서 무엇보다 사람들이 이걸 좀 지켜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시민들의 의견들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직접 보실게요. 저는 반대예요. 지금도 수변공원 보면 10시 이후로 체온 측정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관리를 열심히 하는 쪽으로 해야지 아예 폐쇄한다는 거는 광안리 자체의 매력을 좀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찬성합니다. 젊은 분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공원에서 뭐 5명 이상 모여가지고 음주도 하고 음식도 먹고 하는데 코로나의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고 있는데 금요일, 토요일 이런 날은 아침 5시까지도 뭐 아침까지요? 네, 계속 제가 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은 정말로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해운대 해수욕장과 송정 해수욕장은 이미 6월 1일에 개장을 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부산의 해수욕장도 다음 달 7월 1일에 개장을 할 텐데 정말 이대로는 안 됩니다. 아니 이제 2단계에서 근거히 1.5단계 내려갔는데 이래 된 거 시원하게 1단계 가야지. 2단계 또 하고 또 뭐 쪼고 이거 못 견딥니다 이거. 저희도 사실은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인들이 왜 오겠어요? 머리 아픈 일 있고 막 복잡한 일 있고 올 거 아닙니까? 근데 들어오자마자 온도 체크해야 되고 저거를 해야 되고 저희 직원들도 지금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 억수 와닿네. 예. 변호사님 잠시라고 말이 아닙니다, 진짜. 야 이분이 그래갖고 대단한 분이. 진짜 저 빨리 좀 백신도 빨리 다 맞고 좀 네.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대단한 분이네. 회식. 그러니까. 그래요. 저희 회식도 아직 못했다 아닙니까? 이게 뭐 10회 넘어가고 뭐 분위기는 100회 분위기로 축하합니다 해놓고는 술 한 잔 못 먹고 거의 뭐 눈치 보면서 뭐 어떻게 해야 서로 됩니까? 눈치 자꾸? 봐야 되고 진짜 마스크 벗고 예쁜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사진도 찍고 아니 이 얼굴을 제 외모를 마스크로 가리고 다니니까 정말 갑갑해요.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줘야 되거든요. 고소하면 안 돼요. 예, 살짝 올해는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게 지역 내 감염자 수도 많고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도 발생했고 그리고 더욱 걱정되는 거는 사실 지금 이 국민들이 해이해지고 좀 안일해진 게 아닌가 해서 좀 걱정됩니다. 예. 이게 좀 제대로 단속이 되려면 지자체라든지 소방청 그리고 경찰청, 해경청이 그 컬래버레이션이 잘 돼야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단속이 아니잖아요. 삐. 네. 시민들의 의식. 정답입니다. 또 우리 부산 시민들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 우리가 믿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걸 늘 좀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올 여름 휴가 계획 뭐 세우신 분들은 세우셨을 텐데 사실 걱정이 좀 됩니다. 그리고 기왕 이렇게 된 거 올 여름 휴가는 좀 날린다 하더라도 내년 여름 휴가는 마스크 벗고 비키니도 좀 입어보고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시선 뉴스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